오른쪽 어깨시죠? 네, 들어보세요, 팔. 그쵸? 지금 아프신 원인은요, 석회가 아니라 어깨 관절 자체가 두꺼워져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 신경 때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석회는 석회대로 있는 거고요.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 제일 괴로워하시는 거는 그것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 같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다 찍으면요, 제가 앞머리 건강한 분도 수술할 부위 3군데는 찾아낼 수 있어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MRI를 보고 치료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자체가 아까 말한 석회가 대표적인 겁니다. 석회는 이런 수술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보면 문장이 수술해야 되지만 뭐 안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게 써 있지만 언뜻 보면 수술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석회도 수술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석회에 있는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 석회 많이 갖고 있다고. 분명히 MRI에 지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다 맞겠지만 지금 그게 환자분 아파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 옆으로 들어놓을 때 아프세요? 잘 때.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안 창피하시면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저는 평생 어깨만 봤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물어보는 순간에 사실은 앉아있는 자세를 보고 진단을 한 거예요. 올라오세요. 요 앞으로 나와보시죠. 아니 뭐 여기서 치료할 건 아니고요. 오른쪽이시잖아요.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거의 더 최대한 올리세요. 최대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죠, 어머님? 제가 여기 허리를 좀 잡아볼게요. 내려보세요. 허리를 좀 잡아볼게요. 들어보세요. 더 최대한 해보세요.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어깨 아프신 분들의 특징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과장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사람이 여기까지만 원래 몸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리를 이렇게 잡고 경합각으로 잡아버리면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굳어 있는 게 통증의 원인이지 이분 바깥으로도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벌써 아플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치료하면 좋아져요. 이건. 뒤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좋아진다고요. 석회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통증 사라져요. 그걸 나중에 혹시 우리 팀장님 팀장님 혹시 추첨면 이거 제가 힘든 게요. 제가 사실 외래 예약이 한 4달 반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데 가면 오세요. 제가 빨리 봐드릴게요 하면 좋은데 알아서 방장님이 좀 도와주시던지 하세요. 네, 방장님이 도와주시던지 하세요. 근데 어쨌든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다 물어보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일자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여기 제가 강의자를 하나 없어 죄송하긴 한데 목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C자가 가장 건강한 목인 건 맞습니다. 일자는 이렇게 된 걸 일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82년도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 학술지 중에서 제일 저명한 학술지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2011년에 다 타파했다라고 하는 그 학술지 같은 학술지입니다. 거기서 일자목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요. 전체 인구의 40%가 일자목으로 나오고요. 30% 정도가 C자로 나와요. 뭔가 하면 정상 인구 중에 일자가 더 많아요. 그럼 일자가 정상이에요? C자가 정상이에요? 일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목이 적어도 이렇게 옆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해서 목을 이렇게 편안하게 뒤로 눕히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이 강직되어 있다라는 거에 반증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되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목에 역시자 이렇게 C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일자 자체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일자가 되면서 이게 어깨가 아니라 목 뒤 여기 아프신 분들은 그런 거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풀어주는 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근육들을 풀어주게 되면 좀 더 편안해지고요.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라고 하면 어깨를 좀 최대한 등받이에서 띄지 마시고 등받이에 좀 붙이시고 어깨를 좀 뒤로 이거 좀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게 어깨를 뒤로 째끼라 그러면요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 더 나빠져요. 차라리 배에 두시고 어깨를 내리시고 어깨만 뒤로 이 정도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 정도로만 이러면 이렇게 으윽 소리가 나거든요. 그 뒤에 근육들을 자꾸 자극시켜주면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잘 때 뭐 기능성 베개 같은 거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다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시는 게 진짜 얻어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로잉머신 하다가 그 유튜브에 그거 네. 제대로 된 모양대로 하니까 어깨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보면은 어깨 질환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맞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오케이. 많이 알겠습니다. 네. 어깨는요. 기본적으로 어깨에서 가장 나쁜 구간은 여기는 괜찮고요. 한 요 정도 70도에서부터 120도 요 구간이 어깨에 가장 조금 뭐 이유까지 설명 안 할게요. 가장 좀 힘줄에 압력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깨에 제일 안 좋아요. 로잉 머신은 좋은데 문제는 이거였던 겁니다. 로잉 머신을요. 아래로 저는 그래서 항상 로우 로잉, 요 로잉을 하는 거 좋아요. 아마도 로잉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제일 나쁜 구간에서 계속 이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잉 머신 자체는 뒤에 있는 근육을 당겨주기 때문에 좋은 반면에 어깨에는 지속적인 무리를 동시에 줬던 겁니다. 그래서 로잉 머신 하셔도 되는데 아래쪽으로 당겨서 로우 로잉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당겨서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등을 접으셔야 돼요. 네, 잡고 여기서부터 등을 좀 주고. 모든 운동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제가 한 10시간 있으면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 얻어가는 거예요. 진짜 질문할 때 얻어가는 겁니다. 그 뭐 소개서점 자랑이 아니라 지금 저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국가대표 정도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못 들어요. 일반 선수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해서 다 배워가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고 그래서 당연히 판서들은 그 나쁜 각도에서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나 선생님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뭐 사실 레이저 포인터로 쓰면 제일 좋고 정말 그것도 안 되고 나는 무조건 판서를 해야 된다. 그럼 정말 웃긴 얘기지만요. 좀 발판을 두고 올라가서요. 올라오면 칠판이 여기 오잖아요. 붙어서 이렇게 쓰십시오.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네. 네, 물어보시죠. 저 뒤쪽만 물어보시죠. 아니, 거기 맞아요. 모자 쓰신 분인데. 앞으로 팔 운동한 거였어. 네, 물어보시죠. 이게 어깨에 관한 건 모르겠는데 약간 그 견갑골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견갑골 쪽 여기가 통증이 좀 있으시죠? 네. 오래 있었는데 그게 괜찮아졌다가 네. 또 아프고 네. 병원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보기만 해서 진단이 안 나오는 건데 목 때문에 오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30%라는 건 목이 30%, 어깨가 30%, 둘이 같이 있는 게 30%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목 때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목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목에 약간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 어깨 중에서도 여기만 아픕니까? 아니면 등 쪽까지 가나요? 딱 견갑골만이죠. 그러면 어깨랑 좀 동반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일단은 병원 가시기 전에 혼자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반복하면 당장 병원 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등 이렇게 뒤로 째키는 운동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팍팍 하지 마시고 천천히 뒤로 쭉 째켰다가 했다가 이렇게 좀 내리셨다가 했다 내리셨다를 좀 반복을 하시고 그래도 그 아픈 주기가 잦아진다거나 강도가 세진다거나 할 때는 오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어깨 자체일 수도 있고요. 목 자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두 개가 좀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목이라면 디스크, 어깨라면 어깨 뒤쪽 관절막 안쪽에 염증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내서 하나하나 치료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오면 되게 잘 치료해 드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이제 그게 좀 네. 그래도 만약 진짜 이게 본인한테 진짜 난 진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콜센터 전화하셨어. 그럼요. 현대의학을 너무 무시하시는. 현대의학은 진짜 저는 이건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질문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 네. 하시죠. 그러면은 외관상으로 만드는 어깨 근육 같은 거는 숄더 프레스도 안 되고 사이드도 7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외관상 만져지는 거는 사실 회전근개보다는 이제 삼각근이죠. 보니까 운동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삼각근이거든요. 삼각근을 키우려면 지금 말한 사이드 프레스, 레터럴 레이스도 해야 되고, 아놀드 프레스도 해야 되고, 밀리터리 프레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육을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깨 같은 경우 힘줄 굉장히 좀 찢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도 정말 예쁘고 근육질도 만들고 싶은데 어깨 하나도 안 다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너무 막 굉장한 몸짱은 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구태 얘기하면요. 레터럴 레이스를 저는 사실 70도까지만 올리라 그래요. 70도까지 올리라고.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는 아예 앞쪽으로 모아서요. 무게는 쳐도 됩니다. 무게는 쳐도 여기까지만 올리라고 하고요. 좀 웃기죠? 그렇죠? 아놀드 프레스도 가다가 저는 여기까지면 여기서 스톱 시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동네 헬스를 다니는데요. 저는 진짜 전문가잖아요. 저 그래 국가대표 팀 닥터인데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줌마들이 와서 아저씨 이렇게 운동하면 안 돼요. 그거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막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운동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아마 그렇게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옆에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놓을 텐데 그거를 꾹 참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되게 바보 같거든요. 운동하는데 막 남들이 쫙쫙 올리는데 혼자 깨작깨작하면 옆에서 보면 되게 바보 같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네. 굽었고 동그랗게 돼 있죠. 네. 네. 일단 꼭 나오게 하는 거가 목표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봐드리면 좋겠는데 그쪽에 있는 특히 등 쪽, 우리 여기 있는 근육도 굉장히 뭉치기 되게 좋은 근육이에요. 또는 여기도 되게 잘 뭉치거든요. 혹시 여기 있는 좀 나이 있으신 여성분들 중에 여기가 많이 뭉치게 되면 여기 각이 좀 살아요. 그럼 옷핏이 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근육이 뭉치게 되면 눈에 보일 정도로 딱딱한 근육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게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날개뼈가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여러 기술로 풀어낼 수는 있는데 막 확 남들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유연성 자체도 남들과는 다른 걸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항상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깨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운동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저런 경우는 보통 한 6주 정도는 물리치료 꾸준히 좀 필요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랑 물리치료랑 같이 가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치료들이. 이것도 네. 네. 와, 질문이 너무 모호합니다. 이거는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어깨시죠? 양쪽 다 그러세요? 어머님 또 한번 들어보세요. 발. 어머님 잘 들어주시는데 어머님은 굳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조금 손으로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아프세요? 불편하신 정도죠? 그럼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왜 많이 아플지 않을 것 같다 그러고 아까 저분은 왜 많이 아플 것 같다 하면 어깨는요 뇌랑 굉장히 제일 가까운 관절이잖아요. 어깨는 정말 아파지면요 뇌에 영향을 줘요. 약간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표정이 약간 변해요. 사실은. 근데 아직 전혀 안 변해 있으셔서 불편은 하지만 아주 아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저는 사실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면 진단까지 못 내려요. 제가 6방을 보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명당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정보를 탁 해내거든요. 안 그러면 단시간에 진단을 못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봐드릴게요. 네. 네. 제가 2011년도 9월 달에 오른쪽 배드민턴을 하다 보니까 어깨 근육이 파열자고요. 수술을 했어요. 어이구, 예. 그 전 단계에서는 목 디스크가 있다고 네. 쪽으로 갔더니 목 디스크 의사 선생님이 어깨가 문제라고 어깨부터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쪽으로 가서 그거를 수술을
아이고. 얘가 그쪽이 안 좋아가지고요. 한 몇 년을 고생했고요. 배드민턴 못 치고 탁구를 착하려고 그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에도 서울에 있는 병원 어디 시험병원만 못 가고 이만저만 많이 봤어요.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뭐 별의별 저쪽에도 선수촌 거기도 가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좀 탁구를 하다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통증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해도 그냥 염증 정도로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 근래에는 마사지를 좀 바꾸려고 했거든요. 바꾸고 나면 좀 시원하고 같아서 마사지하고 관계가 좀 어떨까 싶어요. 마사지로 풀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날개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을 올릴 때 이 날개뼈가 같이 부드럽게 못 돌아가게 되면 우리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깨 자체에 관절에 좀 부담을 주거든요. 근데 아마 마사지를 좋아하셨다고 하면 그 날개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줘서 아마 어깨가 움직일 때 날개뼈가 따라서 잘 움직이게 해줘서 좀 통증을 감소시켜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어깨 자체의 마사지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 견갑골 주위의 근육들 중에 뭉친 것들을 풀어줘서 원활하게 움직임을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배드민턴 탁구랑 편수 운동하는 한쪽으로요.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하실 수 있는 다른 어떤 운동 방법이 따로 있나요? 한쪽만 하다 보니까 반대편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저희 뭐 보통 선수들 보면 한쪽만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쪽이 좀 발달을 하는데요. 그럼 제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못 이해했는데 반대편 팔을 쓰는 운동 중에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건가요? 체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보완하거나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밖에 없죠.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정말 개인적으로 약간 무게를 약간 들면서 안전한 운동, 아까 그 평형을 이루는 운동들은 많잖아요. 아까 이게 로잉 머신 중에 로잉을 한다던가 양쪽 팔을 같이 쓰는 운동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레저 스포츠는 어디나 한쪽을 좀 더 쓰게 돼 있어요.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뭐를 해도 한쪽을 더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근데 한쪽을 쓴다고 해서 그쪽이 비대하게 발달하고 그럴 리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운동하는 애들한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머지 시간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강의도 이제 5분이면 끝나니까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이제 학문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우리 의학 발전의 정말 자랑거리죠. 관절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 동영상 틀어주세요. 아이고, 네. 관절경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여기를 쭉 찌고 직접 눈으로 보던 거를 이렇게 카메라 하나를 넣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이것저것 다 치료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잡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관절경으로. 이제 관절경으로 이제 못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어깨 수술은 모두 이제 관절경의 시절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다음. 그런데 아까 극상근이 제일 잘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다음. 클릭 여기 이게 극상근이라고 했는데요. 극상근은 여기 있는데 견갑하근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열고 수술할 때는 쉬워요. 근데 관절경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 수술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 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사 중에 제가 조금은 개입했던 현대의학의 발전이 천이 아니야 10만이라면 제가 공헌한 건 1 정도죠. 그 1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수많은 의사들이 의학 발전을 함께 하고 있고 이러면 1년 만에도 얼마나 큰 발전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다음. 그래서 이거 동영상 보여주세요.
이 자막 보이시나요? Thank you, Chairman. This is Hang Gary Lee. My presentation is about prospective randomized comparative study of subscapulars. Should we repair or not? As the orbit of subscapularis integrity was proved by the studies of isolated repeated cup tears, but the subscapularis integrity was not proved in anterior rotator cup tears yet. It's pretty interesting that so many previous rotator cuff repair studies have never paid attention to repairing subscap, but still showing good results. There was a Wrigley study in 2006 that only derailment of subscap tear showed decent results. So I was really curious that in anterior rotator cuff tears, do we really need to repair subscap? How about just repairing supraspinatus and just leaving it alone subscap test? Unfortunately, there was no previous study ever. I want to figure out that in one group, if one restriction technique used in before, which I named it, located between conjoined tendon and subscapularis, it seems like this is the most accurate and easiest way to repair subscapularis. Before my study, an instance of subscapular tear combined with supraspinatus was reported, but relatively lower than mine. Only work our study was similar to mine. In theory, subscap tear is combined in 65% of concave supraspinatus tear. It is necessary to repair subscap tear when it's completed or hybrid partial tear in anterior rotator cuff tears to secure function and integrity of whole rotator cuff. Thank you.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견갑하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파열이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관절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다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이름이 쓰여진 저 기술 개발도 됐고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이제 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2014년에 또 미국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학술상 후보까지 갔고요. 다음. 뭐 저렇게 뭐 칭찬해준 오스트레일리아 닥터도 있었고요. 다음. 뭐 근데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내가 다 치료해 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죠.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해 드리는 게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 봅니다. 처음부터 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안 될 때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 못 해줘서. 하지만 5년 안에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현대의학의 발전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 아까 견갑하근 파열에 대한 저 뭐 상도 받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저런 사람이 대륙별로 매년 몇십 명씩 쫓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런 논문이 그런 정말 획을 그은 논문이 몇백 편이 나와요. 그럼 뭐 해결 안 될까요? 저 얼마나 빨리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혹시 더 질문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질문 답해 드릴 거고요. 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